오늘 야당에서 마지막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 혁신검, 이제 학살만 남은 것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비노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박지원, 조경태, 이런 의원들 다 공천 못 받게 생겼습니다. 자, 본인들 반응까지 저희가 다 취재를 했고요. 그리고 심상정 의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대표가 장관 월급 왜 안 깎냐, 이렇게 큰 호통을 치는 장면이 지금 공개가 돼서 아주 뜨거운 호응을 낳고 있는데 잠시 후에 그 영상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천상철 차장. 네. 오늘 야당이 벌컥 뒤집어졌죠? 네, 마지막 혁신안이 발표가 되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새정치혁신안의 마지막 혁신안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드리자면요. 일단 먼저 문재인 대표 불출마 철회하고 부산에 출마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세균, 이해찬, 문희상, 김한길, 안철수 전 대표 등은 열세 지역에 나가거나 그러니까 사지로 나가서 장렬히 싸워라. 그리고 당의 전략적 결정을 좀 따라달라. 좀 이 어떤 본인들이 희생하는 그 모습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 하급 심서, 그러니까 1심이나 2심, 대법원 확정 판정이 아니라 1심이나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공천 심사에서 제외시킨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조경태 의원, 콕 찍어서 조경태 의원을 정청래 의원은 안 들어가 있었어요. 정청래 의원도 뭐 센 말 많이 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에는 조경태 포함한 당 분열을 조장한 사람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의 혁신안이 마지막 혁신안에 담겼습니다. 자, 뭐죠? 이 네 가지가 다 좀 크게 충격파를 던지는 그런 얘기들인데, 자, 일단 1번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일단 부산에 사상이 지역구인데 불출마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철회한다는 게 또 모양이 좀 이상할 것 같긴 한데. 28 전당대회 나가면서 이제 출마의 변으로 이제 밝힌 내용이 불출마 선언이었습니다.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의 어떤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지금 혁신위에서는 나가서 부산 지역이 어쨌든 간에 쉽지 않은 야당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지역이니까 나가서 동남풍을 좀 일으켜달라. 조국 의원이 트위터에 조금 전에 올린 글인데 그러니까 나가서 대표가 좀 한번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바로 한번 심사숙고해 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미 다 얘기해 놓은 거 아니냐. 라는 일부에서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짜고 치는 건지 아닌 건지 일단 문재인 대표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경합 지역의 선거를 돕는 것이 더 도움되는 길이라고 믿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것인데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라는 것도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박성원 의원, 어떻습니까? 이게 뭐 사실 혁신위가 친노 입장에서 그동안 혁신위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비노기에서 지금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저 정도면은 뭐 서로 교감이 어느 정도 사전에 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이심전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심전심이다. 사실은 문재인 대표로서는 부산에 출마했다가 떨어지면 일단 상처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친노의 사실 유일 주자, 전체적인 세력 조직을 장악한 유일한 후보는 그 문재인 대표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히려 지역주의를 위해서 당의 승리를 위해서 희생했다. 이렇게 아마 조직적으로 미화에 들어갈 거로 생각이 들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만일에 이긴다면 당연히 어떤 대선으로 나가는 더 날개를 더 다는 것이고 하는 판단에서 문재인 대표에게 저것을 제가 볼 때는 이심전심 교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반면에 거기에 더불어서 끌고 들어간 전직 대표들은 일부 친노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열세 지역에 나가거나 아니면 당의 전략적 판단을 따라달라. 이 얘기는 당에서 당신은 전직 대표 치는데 당이 여기까지 망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으니까 관두시고 이렇게 불출마하면 거기 따르고 사약을 받고 아니면 어려운 지역에 나가셔서 강남갑 같은 강남이나 아니면 부산이나 이런 데 나가서 좀 당을 위해서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당을 위해 희생해 달라. 이렇게 당에 명하면 따라달라. 이렇게 지금 해서 나머지를 다 정리해버리는 수순으로 그런 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부산에 나가는 게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부산이 만약에 안철수, 문재인 다 불출마해버리면 총선에서 여당이 다 먹지 않겠냐 이런 위기감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것을 반영해서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호남만 갖고 싸우는 당대 가지고는 대선에 승리할 수 없다.
총선에서 부산 경남권의 의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의 득표력을 예를 들어서 후보들이 30% 40% 보여줄 때 바로 그것을 토대로 다음 대선에서의 부산 경남에서의 득표율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군요. 이런 계산이 있는 거죠. 예. 자, 안철수 의원은 과연 이 좋은 지역구인 노원구, 병, 여기 좋은 지역구잖아요, 야당한테는. 근데 여길 버리고 부산으로 갈지 본인이 오늘 이 혁신안에 대해서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인은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고 처음 정치를 시작하고 또한 약속을 했습니다. 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전상철 차장, 네. 조금 뭐 안 가겠다야 이렇게 들리네요. 네, 저는 예. 계속해서 노원병으로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여튼 4년간 닦아왔으니까 계속 한번 해보겠다는 뜻을 공식으로 밝힌 거고요. 저기에 이제 거론된 대부분의 사람들도 뭐 좀 불쾌감을 지금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추지 못하고 있다. 네, 자, 근데 박지원 의원이 관심이에요. 박지원 의원은 사실 비노의 어떤 축 중의 하나로 그동안 지금 평가받고 있고 특히 호남에서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번에 혁신안에 따르면 하급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도 못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박지원 의원은 공천에서 완전히 심사에서 배제가 되는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외 조항이 물론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검찰이 이런 게 야당 탄압을 위한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공천심사위원회 제적의원의 3분의 2가 예. 이건 좀 억울한 측면이 있겠다. 이러면 예외 조항을 두게 돼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안 두게 돼 있습니다. 지금 2심까지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예. 내년 4월 총선 직전까지 만약에 공천이 확정되기 전까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으로는 공천을 받기가 어려운 상태고요. 그 그러네요. 밑에 있는 김재윤 의원도 입법 로비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못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밑에 신계륜 신하경 의원도 마찬가지로 예. 1심이 진행 중이지만 어쨌든 간에 기소가 됐고 했기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아주 매우 커졌습니다. 네. 자, 일단 공천이 확정되는 시점은 한 2월 정도가 되니까 그때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을 텐데 자, 일단 시청자 질문이 왔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야당 지도부는 대법관 전원이 유죄로 판단한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비리 연루자를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건지 헷갈리네요.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는 부분인데 네. 박성원 논설위원 네. 뭐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이정골 원내대표도 그렇고 한명숙 사건 이거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럼 박지원 의원 사건은 정치적 탄압이 아닌 건가요? 어떻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제 당권을 쥔 그 측에서의 잣대, 예. 국무줄 잣대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데 비근한 예로 지금 박지원 의원만 해도 아까 대법원 최종심이 아니라 2심까지만 유죄로 나온 건데 일부 네. 유죄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정치 탄압 받고 있다 이렇게 당이 나서지 않잖아요. 예. 그냥 그렇게 정리하게 놔두는 거죠. 네. 반면에 한명숙 전 총리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그것도 13명의 대법관 중에 9억 혐의에 대해서 최소한 3억에 대해서는 한 명도 이론이 없이 예. 다 유죄로 어떤 결론을 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비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지금 당 대표까지 문재인 대표까지 나서서 그 옹호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잣대는 우리 편인지 아닌지 친노인지 아닌지 이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비판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 기준입니다. 아까 3분의 2가 이 정치 탄압을 규정한다는데 그 3분의 2의 구성원을 구성 짓는 것은 결국 당 대표 그렇죠. 를 쥔 측이기 때문에 예. 네, 앞으로 상당 부분 논란이 되겠네요. 때문이죠. 예. 아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탈당도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현상철 차장. 네. 예, 지금 막 볼펜을 떨어뜨리셨는데 자, 중요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김현 의원은 그럼 공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공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에서 아, 그래요? 네. 예. 유무죄에 관계없이 기소된 사람들, 그러니까 유무죄 관계없이 기소만 되어도 정밀 심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김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폭행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 심사 대상에 대해서 공천 과정에서 아무래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배제한다는 아니고요. 예. 정밀 심사를 해본 뒤에 결정을 하겠다지만 워낙 공분을 많이 샀던 사건이기 때문에 김현 의원 지역구 사무소까지 냈는데 마음이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조금 전에도 박성원 논설위원이 좀 설명을 했지만
이 편가르기 의식이 좀 강하다는 게 친노의 그동안 지적을 많이 받아왔던 건데 김현 의원은 친노의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잣대를 들이댈지 안 들이댈지 우리가 대충 예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 한명숙 의원과 아까 박지원 의원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예. 정밀심사 대상에 일단 올리죠. 자, 정밀심사 해보니 이거는 공천까지 배제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도 예. 그것의 기준은 주관적입니다. 지극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가 막말해가지고 그 문제가 돼서 당 윤리심판원에 올렸던 의원들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도 보면은 결국은 이게 누구 편이냐 그리고 누구의 계보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낳았듯이 아마 정밀심사 결과도 고무줄 잣대일 가능성이 많다. 자, 국민이 보고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천상철 차장. 네. 박지원 의원은 반응을 내놨습니까? 반응을 내놨습니다. SNS에 반응을 내놨는데요. 이 당의 공천이 검찰의 손에 맡겨져서 되겠느냐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당의 혁신은 이 통합을 위한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검찰에 우리 당의 공천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 당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분당이 아니고 통합을 통한 정권 교체 누가 필요한지 국민이 판단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이렇게 분명히 반대 의사, 반발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짚어볼 거 조경태 의원 등 당의 분란을 조장한 자들 이렇게 딱 찍었어요. 조경태 의원을. 분란을 조장한 분이 조경태 의원만 있는 건지 모르겠고 또 조경태 의원이 발언이 충정인지 이게 분란을 조장한 건지 이게 보는 입장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경태 의원은 그러면 딱 찍혔기 때문에 그냥 공천에서 떨어지는 건가요? 왜냐하면 조경태 의원이 부산이 지역구인데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야당 의원이 별로 없어요. 셋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 포함해서 셋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한 의원인데 이 공천 과정에서 이제 배제할지는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10월 21일 날 당 윤리심판원에 올려서 징계를 한번 논의해보겠다는 이제 얘기인데 어쨌든 혁신위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해당 행위를 너무 세게 했다. 이건 좀 징계해야 된다는 뉘앙스의 그 혁신안에 넣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간섭을 잃어도 좋다.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그 대신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무줄 잣대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6개월 당원 정지 자격 박탈, 6개월 동안 중지가 됐던 정청래 최고위원. 오늘 당 윤리심판원에서 재심을 해서 복귀를 시켜줬습니다. 아, 그래요? 사면을 시켜줬습니다. 네, 사면을 시켰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냥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냥 그렇게 했네요. 그럼 그 전에 그렇게 결정한 거는 국민들 눈속임 하려고 그런 건가요? 왜 그런 이유는 건가요? 이렇습니다. 당 윤리심판에서 밝힌 공식적인 이유는 주승용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에 복귀를 했고 그다음에 사과를 받아줬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통합하자는 차원에서 이거는 사면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밝혀서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도 껴넣기로 해서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유심 발언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건 좀 기각을 시켰습니다. 같이 당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런 건 좀 묻고 가자 이런 건데 과연 조경태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10월 달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야당을 위한 길인지 야당이 잘 바로 서야 또 이 국정을 잘 견제를 하고 그리고 국정이 독주로 흐르지 않도록 야당이 견제하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이렇게 야당이 흔들리는 모습들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계실지 저희도 참 답답하게 보이는데 자, 일단 조경태 의원은 오늘 당의 발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응할 가치도 없다. 결국은 반대파 의견을 무시하고 징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누구 말대로 너나 잘해라 최소한 부산 시민에 대한 유권자에 대한 예의는 갖추면서 활동을 하라 하십시오. 자, 조경태 의원이 뭐 찍히기는 완전히 친노한테 찍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칼자루를 친노가 쥐고 있다는 게 조경태 의원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어떻게 결정하는지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조금 전에 제목으로 보여드렸던 심상정 의원의 사자 후 이 장관을 향해 쏟아냈습니다. 장관, 당신은 왜 월급 안 깎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관도 임금 비교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여기는 국회의원들 포함돼야 안 돼요. 장관은 왜 1억 2천씩 다 가지고 와요? 국회의원은 왜 1억 4천을 다 받아야 되고 5, 6천만 원 받는 늙은 노동자들 3천만 원짜리 청년 연봉 만들어내라고 하면서 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고액임금 다 받아갑니까? 왜? 타협하자, 고통 분담하자, 졸라맨 허리띠도 없는 사람
무슨 보통 분담을 합니까? 청년고용 할당제 5%만 해도 23만 개짜리 다 만들 수 있어요.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노동자들 허리띠 졸라매는 게 아니라 목 조르는 거예요. 자, 저 영상이 유튜브에서 아주 뜨거운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저게 이제 며칠 된 영상인데 이제 정의당에서 저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더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장관들이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를 한다는 게 결국에는 이제 나이가 좀 들고 하시는 분들 근로기간을 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급여를 조금 줄이는 게 기업의 부담이 덜 되고 그 줄인 몫을 그대로 청년 고용을 위해서 쓰자. 이게 지금 그 노동개혁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동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장관 당신은 왜 월급 그대로 받느냐? 국회의원들은 왜 월급 그대로 주느냐? 이걸 지적한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장관들이나 고위 공무원들을 정년과 관계없이 지금 장관들은 사실 한시직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 임명직이니까요. 정규직이 아니라 예. 쉽게 해서 임시직이에요, 임시직. 예. 그런 정무직이라는 것은 언제든 해임될 수 있는 자리인데 저기에 어떤 그 임금 피크제는 어떤 정년을 지나거나 정년에 임박한 사람들이 이제 정년 연장대가 돼서 우리가 그 봉급을 초임매에 비해서 한 3배, 4배 받는 이런 나라가 사실 세계적으로 별로 없거든요. 예. 이렇게 돼서 청년 고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일정 부분 깎아서 자리를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심상정 의원의 후반부 임금 피크제 자체를 어떤 부정하는 저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다만 그 어떤 국회의원들이나 그 고위 공무원들부터 스스로 희생해서 솔선수범. 솔선수범해서 어떤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이 어떤 그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이런 어떤 호소를 하기 위해서 먼저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그 문제의식은 공감합니다. 예. 심상정 의원이 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살찐 고양이법이라는 걸 잠시 언급했는데요. 이게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법안인데 워낙 CEO들, 특히 기업주 재벌들이 워낙 많은 고액 임금을 챙겨가고 몇십 배, 몇천 배까지도 차이 난다고 하니까 주주들이 CEO의 연봉을 결정해서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이게 예. 2013년도에 스위스에서 통과됐는데 우리도 이런 거를 한번 도입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고위직들이 모범을 보인다는 것 우리 사회에 여러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 번쯤 더 고려해 볼 만한 이야기다 싶어서 저희도 영상으로 오늘 준비를 해드렸습니다.